저희 총선 이후 첫 일성으로 본 운명, 이어서 김성태 전 대표가 꼽은 발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네.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작년부터 예측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시니까 제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조 전 장관 출마한다 예스, 안 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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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옛. Not yet. 예. 저는 예스. 예스. 도. 노. 예스부터 들어볼게요. 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조국 수석이 한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폐매되는 그런 역진과 태행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큰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그 길을 자기가 열어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흔히 말하는 문파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 다 제껴놓고 조국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문파 진영의 자기가 대표 주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명확해요. 야당의 전 패널도 조국 전 수석이 예. 장관이 그렇게 쓸 거라는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누가 당을 차리냐 하던 시절부터 저는 처음부터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하셨던 대표님이시니까 아마 저도 조국 깜짝 대표 놀란 게 이제 12석까지 확보하는 그런 파란 돌풍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조국이 이번에 이제 비례정당에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일성이 검찰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 찾아간 곳이 대검찰청 앞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는 이 말이 이제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를 검찰에서 지고 있는데 네. 현재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특검으로 가겠다는 그런 마지막 경고죠. 그걸 대국민 앞에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 수뇌부에게 엄청난 압박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 천명을 한 거예요. 175석의 지금 민주당 당신네들도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데 무조건 협조하라. 이걸 내가 먼저 앞에 총대 메고 가겠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단일 주제 정당인 겁니다. 집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든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단일 주제 정당인 거예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검찰청 앞에 가잖아요. 사실 집권을 위한 정당이면 용산에 갔어야죠. 그런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두 지도자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나름의 그 지지층들을 아우르는 인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양쪽에서 뭐 그 내부의 강성 지지자들이 갈라치기를 하려는 뭐 있지 않습니까? 몰빵론 또는 뭐 지민 비조 뭐 이런 식의 갈등 구조가 많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덩치의 차이, 그다음에 또 목표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 무난하게 또 대선이 3년이나 남았어요. 그래 지금 갈등해야 될 이유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은 특징이 민주당은 민주당이에요. 역사가 있고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만들고 그래서 그냥 조국 당이에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결국은 조국 대표가 대권주자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요. 정당의 수권 능력하고 조금 다른 측면들이 또 있는 거죠. 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해도 틀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고 조국 대표 스스로도 확정 판결 나면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발언하는 거 보면은. 그럼 그 이후에 대권 가도 혹은 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네. 어떤 분이 나올 것인가의 구도가 정해지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날 겁니다. 대체로 조국 대표에게는 좀 불리한 방법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 기간 사라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대표는 그것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 그 당에 있는 몇 분들은 다 좀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뭐 그런 지금 현재의 사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정치 현장으로 끌고 온 것 아닌가. 뭐 대권 이야기를 본인이 하지 않는 것도 검찰 또는 법원과의 싸움에서 우선권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속도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꺼낸 거고 개헌을 꺼내가지고 정치 구조를 완벽하게 바꿔버리겠다라는 속도전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의 이 미래를 예측을 해봤는데 한동훈 호칭을 생략하고 한동훈, 이준석, 이재명, 조국 네 분 중에 어느 정치인의 미래가 가장 밝은지 저희가 분석은 다 해봤으니까 이름만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은 어느 정치인이 좀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인데 거꾸로 어느 정치인이 없냐 이렇게 문제를 꼬아가지고 한동훈 이런 수험생들이 제일 문제예요. 억지로 대답하는 것보다 나아요. 시험 보고 나면 학생이 질문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부원장님, 아니 뭐 현실적 1등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다. 위원님. 저는 네 분 다 조금씩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올리지 않는 분이 오히려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고 나경원 당선인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김재섭 당선인도 있고 이미지 손상을 주신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각광받을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를 짚고 싶었어요.